첫 번째가 기존에 없는 제품류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신선한 새로운 기능을 주는 제품을 이제 브랜딩하거나 이제 네이밍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상을 가지거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나,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문사항이신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건가? 네?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가 나왔어. 그건 어디서 나온 건가? 아이브로우를 디테일로 그려주는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기존 지식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지식의 접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논백 장투비랑 백천비 수업에서는 안 합니다만, 제가 그 전에 썼던 논문 100편 시리즈에서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려고 그러면 기존 지식을 막 탐색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 내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도는 정보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면은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딱 마음에 드는 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다음번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를 계속 갖고 와요. 마켓이라는 단어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기술이라는 말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중간계라는 말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막 붙여봅니다. 중간계 기술 마켓, 중간계 기술 마르쉐, 중간계 기술 마트, 막 이런 식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를 계속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막 만들어요. 근데 뭘 해도 양이 안 차.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막 집중을 하다가 기존 지식을 막 끌어모으다가 양이 안 차. 그리고 어느 순간 포기를 하지.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머리가 안 좋은가 보다. 몰라. 그러고 내려놓고 산책을 간다고. 저는 그래서 산책을 자주 가요. 그래서 산책을 저는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두 군데로 가요. 아침에는 산으로 가고 저녁에는 강으로 갑니다. 우리 집이 지방이래 가지고 이렇게 집 옆에 개천이 있어요. 개천을 따라서 한 1시간 반 정도 내가 이제 아침에도 1시간 반 산에 갔다 오고 저녁에도 1시간 반 산책하고 이게 저의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무리예요. 그렇게 하는데 정작 그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해답이 잘 안 나오는데 산에 가거나 개천을 따라 걷거나 그러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기존 지식을 냅다 깔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안 풀려. 그러면 답답하죠?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하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주의가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죠. 그러면 다른 쪽으로 주의가 가요. 그럼 비어있는 공간에 이전에 없던 데이터가 일로 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절차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다가 주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어있는 공간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요.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짓거든요. 어제도 제가 수업하면서 여기 어제 제 번개하시면서 오셨던 분들이 많은데 좋은 아이디어를 꽤 많이 낸다고 옆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낼 때는 똑같아요. 막 그것을 열심히 생각을 해. 잘 안 돼. 그럼 내려놔. 그럼 뭐가 들어와. 그럼 그 접목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기본적으로는 아이브로우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아이브로우는 뭔가 좀 양이 안 차.
이미 알고 있는 정보야. 아이브로우라는 말 자체가 이 눈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눈썹을 더 살려준다는 의미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럼 그걸 막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다가 안 된다고 막 짜증이 나시겠지만 그런 게 정상적인 절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름 짓는 것에 너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은 이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의도를 가지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선택을 잘 하시면 됩니다. 제 클라이언트 회사 이름이 열심히예요. 이 회사의 브랜드가 열심히 해. 주식회사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 잘 됐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한 1,400억 정도 해요. 이 회사 매출액이 아주 잘 돼요. 근데 이 텔레마케팅을 주로 많이 하는 거죠. 텔레마케팅을. 전화로 뭐 다 아시죠? 무슨 뭐죠? 라이나 생명보험 뭐 이런 거, 뭐 상조 서비스 뭐 이런 거 이제 텔레마케팅으로 파는 회사예요. 회사 이름이 열심히야. 제 클라이언트 한 3, 4년 정도 됐는데 이 텔레마케팅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기가 막혀. 우리나라 특허의 60%를 이 회사가 갖고 있어요.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근데 회사가 너무 잘 되니까 중국이나 미국에 이런 데 수출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수출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계약서에 영어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지사를 냈어요. 그랬더니 회사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달 이상을 고민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일어서서 강의를 해서 브랜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가에 대한 강의를 한 2시간 해줘. 2시간 정도 해주고 그러고 허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 안 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잘릴 때 잘리더라도 할 얘기는 하고 잘려야겠다. 그러고 이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 놓고 나 같으면 열심히를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심신할 때 마음심. 기쁘리. 예? 이걸 풀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명의 마음만 기쁘게 하면 모든 고객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 회사의 업의 개념인 것 같다. 그래서 나 같으면 이 회사 이름을 텐마인드라고 짓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필로 텐마인드 이렇게 써줬어요. 이게 이 회사의 핵심 개념 아니냐? 미국에 가면은 10 minds enough. 10명의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슬로건 주셨어요. 사장님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경리단길에 가면은 이분이 그저 현금 부자세요. 그 경리단길에 가면은 그 300평짜리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태원 경리단에 300평짜리 그 건물이면 엄청 큰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10 minds라고 크게 써 있어요. 쇼핑몰도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백화점에 가면 10 minds라고 하는 쇼핑몰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이 브레오라고 하는 안마기예요. 안마기. 그래서 저 회사의 모든 시스템이 10 minds로 바뀌었어요. 회사 슬로건은 10 minds enough인 거고. 이 사례가 주는 레슨이 있는 거예요. 응? 이름을 짓거나 뭐를 할 때 서두른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야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이름이구나 그런 이름이 떠오를 때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면 되는 거야. 기다리면 어느 순간에 나온다니까.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가 중간 계란 이름 짓는 것도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1996년에 삼성에 다닐 때인데요. 그때는 막 이제 그 그룹 이름 바꾸고 뭐 이런 프로젝트 할 때입니다. 내가 이제 그 수요 예측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그 뭐 유명한 교수님들이랑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교수님들은 쉬운 얘기도 엄청 어렵게 얘기를 하는 특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거나 너무 쉬워서 이미 알고 있거나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야, 학문과 실무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루비콘 강이 흐르는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1996년에 이 말을 내 입으로 했어요.
학문과 실무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루비콘 강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바로 떠오른 말이에요. 학문과 실무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루비콘 강을 메울 수 있는 중간계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중간계라는 법인을 내가 만든 거죠. 근데 중간계라는 말은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진짜 평생에 만나야 될 무언가를 만난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이 말이 비어 있었구나 라고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다음번 문제라는 거야. 일단 내 마음에 습득해야지 되는 거야.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되는 것처럼 안 좋은 건 없어요. 쫙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름이 나올 때까지 1번 의도를 가지시고 노력을 하되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럼 그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좋은 이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관성이 있어야지 돼요. 들으면 설명이 필요 없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학문과 실무의 중간계. 그럼 끝이야. 10명의 마음만 기쁘게 해드리면 됩니다. 10마인즈. 들으면 끝이야. 에? 배달의 민족 끝이야. 딱 들으면 끝이야 그냥. 이런 걸 직관성이라 그래요. 직관적이어야지 돼. 인투이티브하게 설명이 필요 없이 이해할 수 있어야지 돼요. 두 번째로는 감각적이어야 돼. 감각적. 이해는 되는데 재미가 없어. 이런 꽝이지. 센소리하다라는 거는 피부가 반응한다라는 거거든요. 듣고 있으면 소름이 돋아야지 돼요. 반응해야 되는 거야. 와, 그런 거였구나. 텐만지가 있던 거였구나. 와, 중간계가 있던 거였구나. 듣고 나면 감각적이어야지 돼요. 그래서 직관성과 감각성이 브랜드가 갖춰야 되는 두 가지 양대 산맥인데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 그것은 사장님의 철학입니다. 사장님의 철학이 녹아있으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2+1, 세 가지예요. 이름을 지실 때. 1번, 직관적이어야 한다. 2번, 감각적이어야 한다. 3번, 사장님의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저드리는 이름은 거의 다 이 세 가지에 맞춰서 저드리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작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문제가 안 풀리고 이제 몰라.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그러는 순간에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조직화 과정, 기업 정보의 리오르가나이제이션, 재조직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시면 되겠어요? 네. 질문 주세요. 의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뭔가? 사업장이 소문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선생님 적자가 멈추지 않습니다. 매출 경색이야. 매출이 만큼 돈이 놀지 않아. 적자가 쌓이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럴 수가? 그럼 전 어떻게 하산할 수 있죠?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